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요즘에 방학이다 보니까 오늘 컬럼버스 데이 해서 휴일인데 저는 휴일인지 전혀 모르고 방학이니까 매일 휴일이긴 하죠. 어쨌든 지금 컨디션이 아주 안 좋습니다.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좀 일찍 일어나려고 신경 썼더니 오늘 7시간 잤더니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약간 눈도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피부도 별로 안 좋고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일찍 일어났으니까 최대한 오늘 일찍 자서 내일 또 일찍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오늘 너무 이렇게 뒤를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빨리 루틴 끝내고 운동 갔다 와서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요즘에 운동을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이게 헬창들의 문제예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운동도 최대한 정말 짧게 한번 하고 오늘 하루 루틴 끝내고 최대한 일찍 자고 그렇게만 하면 오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일찍 일어나고 네, 그러면 어제 읽었던 부분, 감정의 DNA 이야기.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이 지닌 성격의 주요 원동력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연인 관계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조금,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제가 이렇게 좀 피곤하죠? 원래 9시간 최소 10시간은 자야 되는데 7시간밖에 못 자니까 약간 짜증감이 있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감정 자체가 좀 불안정한 거죠. 오늘 내리는 결정은 내가 미성숙할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원래 컨디션이 좀 좋으면 이해심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어떤 일이 생겨도 유연하고 긍정적이게 넘겨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사건을 똑같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양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감정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로 태어납니다. 인간의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행동을 이끌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DNA의 일부로 그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한 낮은 수준의 반응으로 DNA 속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감정은 여러 환경상의 위협에 대한 반응, 가장 잘 알려져 있듯 서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와 같은 반응의 방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정은 편도체와 복부 전두엽 피지를 포함해서 뇌의 피지라 영역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분출되면 사람의 신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아니에요. 어제 잠을 잘못 자서 그래요. 이틀 전에 자꾸 이제 이틀 전에 얘기 안 하려고요.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려고요. 그게 조금 나에게는 큰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7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안 좋아요. 컨디션이. 수면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편도체는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역할도 합니다. 편도체가 보통 보면 이제 두려움, 불안, 우울증 이런 좀 부정적인 감정을 진짜 이해하기가 안 오고 내가 지금 스탁
이 스탁된 느낌이에요, 완전히. 수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잠을 잘 자야 돼요. 자,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감정적인 기억이 더 강렬하고 회상하기 쉬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감정의 틀을 재구축하라. 네, 감정의 틀을 한번 재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피곤해. 원래 눈이 피곤하지 않거든요. 지금 눈도 피곤합니다. 진짜 어제 7시간 자고 일어난 게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을 너무 안 쉬고 지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잠을 7시간만 자서 지금 모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오늘 루틴 빨리 끝내고 운동 갔다 와서 최대한 빨리 쉬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나는 감정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감정에 대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위해 이 구분을 편의상 따르도록 해봅시다. 긍정적인 감정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소중한 인지정보의 공급원입니다. 이때 감정은 위협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특정한 상황의 양면을 살펴보는데 필요한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걱정은 적절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행동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유효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이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긍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이 중용을 유지하는 거,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다. 이 밸런스, 조화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오케이. 누구에 대한 죄책감일까요? 타인에 대한 죄책감? 아니면 나에 대한 죄책감? 죄책감 있나? 오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죄책감은 도덕의 잣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은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한 벌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은 범죄 이런 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혹한 잣대를 작용하면 목표를 향한 도전의 지가 약화된다. 저는 매일 성찰은 하지만 가혹한 잣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에게 왜 그랬어. 예전에는 제가 이런 좀 말버릇이 있었거든요. 왜 이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상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일부러 훈련을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다음번에는 이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은 가혹한 잣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투도 양면을 가진 감정입니다. 제가 질투가 선천적으로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질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 질투 생각하는데 타인과 비교하는 질투를 말하실까요? 질투가 되게 강했는데 좀 훈련을 통해서 이게 질투할 겨를을 별로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데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걸 조금 좋아하지 않는 거? 그 쓸데없는 곳에 나의 감정이나 에너지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질투를 자꾸만 느끼게 되는, 좀 약간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대라면 그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문제다라는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그 문제의 본질을 다시 파고드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오늘 지금 잠이 정말 수면이 중요합니다. 말도 잘 안 나고 지금 뇌도 지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워킹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하는 게 중요해요. 그쵸? 루틴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질투를 말하는지, 연인 간의 질투인지 아니면 상대방과 어떤 타인과의 비교에서의 질투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쟁자를 향한 질투는 나를 더 낮은 것으로 추락시킬 수도 있고, 다음번의 승자는 나다라는 전의에 더 뜨겁게 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면 인생이 망칠 수도 있고, 질투를 동기부여 차원에서 활용하면 그 어떤 감정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목표 달성의 길을 이끕니다. 저는 질투라는 마음가짐은 그 감정 있잖아요. 지금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질투라는 감정, 죄책감이라는 감정, 이 감정 둘 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느끼려고 해요.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저분이 왜 성공했을까? 그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지. 부럽다. 다음엔 나다. 저분이 했지만 이번엔 나다. 나와 겨뤄할 상대자로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귀,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가르침을 알려주는 귀인? 이 정도? 그래서 그냥 살면서 질투라는 그 감정 있잖아요. 질투를 느낄 때 그 감정, 저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자친구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그냥 진짜 너무, 미성숙했기 때문에 질투를 정말 많이 느꼈는데, 그때 질투라는 감정을 느낄 때 안 좋았고,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질투라는 감정을 느낄 일이 없는 대상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투라는 감정도 안 느끼고 항상 그 관계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질투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처럼 두려움, 불안, 걱정, 죄책감, 질투 등등 부정적 감정이라 부르는 건 감정의 한 단면에만 집착한 결과일 뿐입니다. 두려움 하고 싶지 않아요. 불안도 하고 싶지 않고, 걱정, 죄책감, 질투.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양면으로 잘 이용하라고 한 것인데, 저는 제가 좀 불안도가 있고 예민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전 그 느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안정된 느낌을 좋아하지,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 이 저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좀 수용력이 넓어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반박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피곤하니까, 어제 잠을 7시간 잤죠? 그냥 피곤하다 보니까 이 성향 자체가 이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그런 성향이 나오죠. 나는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생각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쵸? 맞아요.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하지 않는 것. 감정에 휩싸여서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감정에 휩싸인 상태다라고 했을 땐 항상 얘기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감정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해결하려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지.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감정을 잘 확인하는 법을 배우면 감정이 당신에게 달라붙는 속도와 강도가 느슨해진다. 이건 진짜 제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도 감정에 휩싸이곤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가? 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즉각적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좀 훈련을 하니까 조금 느슨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감정을 잘 확인하는 법을 배우면 감정이 당신에게 달라붙는 속도와 강도가 느슨해집니다.
아, 감정을 잘 확인하는 법. 맞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감정을 잘 확인하면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내가 감정에 통제당할 것인가? 그쵸? 감정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응 속도를 줄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인식력을 높이면 그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오, 좋은 글이다. 아, 이거 오늘 되게 읽으면서 막 다이돌핀이 분비될, 지금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네요, 진짜. 이게 잠을 1시간, 8시간, 최소 8시간 자야 되는데 7시간 자는 게 이렇게 다른가 싶네요. 어쨌든. 빨리 진물증 갔다 와서 쉬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어. 오케이.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감정 통제에 유용한 도움을 줍니다. 문득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 두려움에 거대한 용이 되어 당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침착하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저는 두려움이 온 게 보통 가장 잘 찾아오는 그 시간이 잠들기 전이거든요. 잠들기 전에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네, 좀 약간 감정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때 조금 불안정해지나 봐요. 왜 나를 찾아왔는지 침착하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잠시 당신을 찾아왔다가 다시 당신을 떠나는 두려움의 뒷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아이린, 지금 자기 전에 그냥 밀려오는 감정일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그냥 감정은 감정일 뿐이야.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요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표현이랑. 왜 나를 찾아왔는지 침착하게 한 번 더 생각하라. 잠이 약간 들기 전에 그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나 봐요. 그러면 잠시 당신을 찾아왔다가 다시 당신을 떠난 두려움의 뒷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감정들에게 부정적이라고 붙은 이름표를 떼어냅니다. 바로 그 순간 더 강력해진 긍정적인 감정들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감정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감정을 재발견합니다. 생각하는 습관. 다시 강조하지만 두려움, 불안, 기쁨, 즐거움, 불행, 행복, 절망, 자신감 등등은 각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케이. 행복과 자신감은 불행과 두려움의 감정을 재발견해낸 결과입니다. 의심과 절망을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재발견해낸 사람은 더 강력한 동기부여와 목표의식, 도전의지를 선물 받습니다. 삶의 맨 바닥까지 추락한 사람이 1년 만에 놀라운 성공을 만들어 오르는 머리깃을 장식하는 사례가 네, 읽기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네요.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성공 스토리의 배경에는 한 번 더 생각, 습관과 감정의 재발견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합니다. 처음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했던 시간. 네, 알았어요.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이야. 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네, 좀 약간 짜증감이 올라요. 이 내용 자체가 좀 왜 긍정적으로 안 쓰고 다 부정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는 한 번 더 생각함으로써 감정의 틀을 재구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 자체, 내가 좀 어떤 것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이 감정 자체도
이 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감정의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정에게 출입구를 만들어 주어라. 나의 감정에게 출입구를 만들어 주어라. 지금 내가 느끼는 뭔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감정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웬만해서는 많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와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왜냐면은 문제를 많이 좀 야기시킬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면 내가 감정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재발견하는 일은 물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재해석한다, 재구성한다, 재발견한다. 하지만 이는 성공으로 가는 명쾌한 프로젝트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장벽 때문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이건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이 있어. 그게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자꾸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게 나쁜 걸 알면서도 우리 뇌는 뭔가 그렇게 조금 불안하고 두렵고 어쨌든 좀 원망스럽고 비난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거죠. 생각을 내가 생각 자체 그리고 활동하는 자체 이걸 통제하는 상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생각을 내가 원하는 곳에 지금 책을 읽는 거 그래서 이 책에 몰입하는 거 책의 내용에 몰입하는 거 이것에 몰입을 함으로써 여타 쓸데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약간 좀 격양되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차분하고 천천히 말하면서 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뭔가 이렇게 좀 격앙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잠을 잘못 잤어요. 그러면 약간 좀 예민, 불안도 이렇게 좀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좀 뭔가 빨리 하려고 해. 그리고 약간 공격적이고 격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천천히 하려면 내가 말의 속도를 늦춘다든지 저의 행동 그 속도를 조금 늦추면 감정 자체도 좀 천천히 되면서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더라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왜 우리는 배우잖아 연인을 위해 꽃을 사는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꽃 선물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이 나를 더 사랑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씩 운전을 해 해변으로 가는 그 이유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평화를 맛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씩 운전해서 해변까지 가? 네, 산책을 하는 이유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 저도 산책보다는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제 헬창이니까 저도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루를 다 보내고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면 모든 생각이 다 정리가 되고 감정도 안정되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연말에 주득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상이 기대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내가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과 표현들, 상황들, 상황을 표현한 이 자체를 내 입에 담고 내 눈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속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형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끝없이 울, 둘째는 언제나 행복이 좋아. 오직 감정적인 차원에서 성공을 정의하자면 행복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해석하는 능력이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를 통해 한 번 더 그러니까 해석이죠, 해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울한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진짜 오늘 조금 예민하네, 괜히.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하면은 막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근데 제가 진짜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너무 부정적인 그 표현 있잖아요. 그 상황 자체. 우울한 사람이 뭐, 술, 마약, 계속 감정을 쌓아놓고, 이렇게 되게 이런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와, 나라. 거의 한 페이지가 전부 다 막 사람, 최악의 상황을 완전히 표현하고 있어요. 글로써. 자, 그래서 생각은 상상 이상으로 힘이 셉니다. 그쵸?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생각은 현실로 실체가 된다. 나의 생각이 현실로 실체가 된다. 생각이 원인이고 지금 나의 인생은 그 생각에 따른 결과로일 뿐이다. 생각은 상상 이상으로 힘이 셉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 이 힘을 믿어요. 생각만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성공은 강력한 운과 재능, 눈부신 학력과 경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강렬한 멘탈의 소유자가 얻는 성취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은 당신의 멘탈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 정말 이제 속독하고 읽어야 될 부분 정독하고요. 쓸데없는 부분,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속독으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대하라. 나를 찾아오는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감정이란 단어는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진실해야 하며 감정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한 번 더 생각하기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수고하지 않습니다. 감정. 그래서 제가 보면 저에게 매일 편지를 쓰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오늘 기분 어때거든요. 네. 거기에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라서 당신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늘 소수인 이유는 다수가 선택하지 않은 일을 선택하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해집니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중요한 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 저도 초기에는 이걸 구분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지금은 예전보다 나아졌죠. 매일매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생각하니까 좀 더 진정으로 원하는 걸 깊이 알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런 생각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해집니다. 감정의 건강한 선순환은 진실한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다. 진실. 내가 좋아하는 단어. 진실, 진심, 진정성, 신뢰, 평온, 사랑, 인내, 꾸준함,
몰입? 이렇게 좋은 단어들만 나야 해도 제가 조금 전에 웃음이 났죠? 기분이 좋아져요. 매일 운동, 헬창, 근육 너무 좋아. 다이돌핀, 엔돌핀, 도파민 스파이크, 매일 품고 살아가는 감정들의 합성물,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감정은 노력과 인내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케이. 감정은 탁월한 사고와 통제력의 산물이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한다 이러면 노력과 인내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탁월한 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처해진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사실 인생을 살면서 성공, 행복은 내 인생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통제력에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생각되어지는 걸, 떠오르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게 통제력인데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네. 그리고 오늘 하루 지금 보내는 이 시간 나는 온전히 내 통제력 하에 있는가? 지금 이 내 통제력 하에 있죠. 과거나 미래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만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루틴을 기계적으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순간을 독서를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조금은 이 루틴을 해내는 게 힘들지 몰라도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독서를 하면 조금 이따 기분이 좋아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루틴을 마치고 운동을 끝나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내 셀프 케어를 할 때 오늘 하루도 그래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잘 보냈다 라면서 기분이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 정말 좋은데요. 감정은 탁월한 사고와 통제력의 산물이다. 감정은 길들임의 대상일 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놓는 괴물이나 악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분노라는 거 있잖아요. 분노? 이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라 많죠. 근데 이 분노라는 그 감정 자체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생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나의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손님이라는 감각이 무뎌지듯이 하나의 감정이 오랫동안 붙들리면 그 감정에서 내 마음의 모든 방을 내주고 맙니다. 명심하세요.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기대된다. 타이틀핀 분비하는 좋은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에게 마음의 집을 통째로 속수무책으로 내주지 마라. 감정에 휩쓸리는, 맞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저의 경험을 성찰을 해봤을 때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했던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못 봤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조금 감정이 좀 휩쓸려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것, step back,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들이 부지런히 마음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말끔하게 청소해놓고, 청소 좋아.
제가 청소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집이 깔끔하게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된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조금이라도 어지럽혀 있으면 나의 마음속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말끔하게 청소. 이 표현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들을 환대하라. 정신없이 날뛰는 손님들로 가득한 집에서 평화와 행복이 피어날리 만무하다. 그리고 또 명심하십시오. 감정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칠 뿐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뭔가 몰입해서 추구할 때는 감정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아닌데? 몰입했을 때 다이도핀이 분비하고 운동할 때 도파민 스파이크를 팍 치솟으면서 엄청나게 알 수 없는 환희를 느껴요. 몰입할 때. 왜 내가 경험했던 거와 다르지? 나의 논리와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증명해야 되겠는데. 즉 감정을 잘 통제합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실패, 패배를 맛본 순간 통제력을 잃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실패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를 한 번 더 숙고하십시오.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찾으십시오.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찾아라. 의식적으로 찾아라. 의식. 이성적으로겠죠? 그 말 하시는 거겠죠? 죄송해요. 조금 전에 딴 생각하고 왔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딴 생각에 집중도가 좀 떨어진 거죠.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책을 읽으면 약간 컨디션이 이게 정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또 조금 전에는 최대한 짧게 독서를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게 독서의 힘이에요, 진짜. 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은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놓을 줄 압니다. 저는 자꾸 여기서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집에 이제 계단이 있거든요. 차고에서 올라와서 이제 계단이 있는데 운동하러 갈 때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너무 무섭네 또 얘기하니까 그 상황을 얘기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 생각하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약간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균형을 잘 잡아서 안 넘어졌어요. 그때 딱 생각하는 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와 오늘 하루에 운은 다 했다. 나는 오늘 진짜 운이 좋은 날이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잡았으니 이렇게 생각, 그 사건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날 운동하러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는 데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큰돈을 보고 나서도 불행, 비참, 오케이, 자자. 또 부정적인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내 눈에 내 입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한 번 더 의식적으로 행복을 찾고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즐거움과 긍정적인 태도를 찾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친절과 관용을 베푸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음의 집에 숙박하고 있는 감정들의 리스트를 새롭게 혁신해야 합니다. 정직한 삶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직한 삶의 길, 진실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 가장 요구되는 두 가지 정직과 진실. 나의 감정, 정직, 진실.
너무 좋아요.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정직, 진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단어를 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부정적인 단어와 표현이 있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들은 다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 감정에. 너무 좋습니다. 정직, 진실. 감정은 우리가 목표에 이르렀을 때 어느 부산물이나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쵸? 이런 거죠. 내가 1억이래. 1조가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 생각. 감정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목표도 이룰 수 없고, 감정은 성공에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치 지향적인 행동이고 정직한 훈련이다. 내 감정 자체에 정직해져야 된다. 이건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매일 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이린 오늘 기분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나 자신이 나에게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 감정, 그 느낌 자체를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냥 표현되고 싶어지는 나? 보여주고 싶은 나? 그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와의 대화, 자기와의 대화가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정직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봤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이봐요 나는 좋은 감정과 함께 사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감정이 솔직하면 감정 또한 당신을 솔직하게 대할 것입니다. 집중도가 지금 완전히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1억 달러의 예금과 1억 달러 가치의 감정을 동시에 얻는 것. 그것이 성공의 궁극적인 본질이다. 솔직함과 진실함이 이게 가능하겠다. 정직, 진실. 오늘 참 제일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정직, 진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명상. 전 명상 아침에 하고, 운동도 명상하거든요. 운동할 때. 균형 찾기,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 중용을 지키는 것, 흥분을 유발하는 자극제를 확인하라. 나에게 자극이 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가 않아요. 엘리트는 항상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설정을 다 제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의 방식을 대담하게 바꿔라. 맞아요. 이렇게 좀 크게.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그럼 일이 생기면 잘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대담하게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그럼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요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 좀 흥분했나?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좀 차분하게 해볼게요. 아니,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아이린님, 오늘도 수고했고요.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빨리 조금 루틴 끝내고 운동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